안녕하세요. 코빗 리서치센터 RA 최은영입니다. 네, 5월 18일자로 새로운 오리지널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다룬 최근 3개월 동안의 기관 투자자 자금 동향과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승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지표는 비트코인 레퍼 자금인데, 여기서 비트코인 레퍼란 비트코인 투자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진 전통적인 금융 자산 형태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 지표입니다. CME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거래소 대비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참여자가 대부분 기관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자금 동향 파악에 유용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크립토 펀드 자금 규모입니다. 크립토 펀드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의 자산 배분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장기성 기관 자금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마지막 지표는 기관 투자자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업체들의 사업 내역을 파악해서 기관 투자자 자금 동향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작년 11월에 발간된 Gradually Then Suddenly 리포트를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비트코인 레퍼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비트코인 레퍼 자금은 3월 첫째 주까지 7주째 유입세를 지속하였지만 4월부터 유출 전환되면서 5월 초까지 유출세를 지속하였습니다. 3월에는 총 1억 6,300만 달러가 유입되었지만 4월에는 총 5,800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미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가속화 우려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레퍼 자금은 5월 둘째 주부터 반입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더리움은 머지 연기와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이 맞물려서 5월 셋째 주까지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3월 마지막 주에 사상 최대 규모인 8,710만 달러가 유입되는 등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가 솔라나 기반 NFT 거래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 지표는 어떨까요? 네, 먼저 비트코인 총 선물 미체결 계약 중 CME가 차지하는 비중은 3월 초 14%대에서 4월 초 18%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 가속화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4월 말 12%대까지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이후에 5월 초 CME 미체결 계약 비중은 일시적으로 22%대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미 SEC가 발키리 선물 기반 ETF를 승인한 데 따라서 CME 선물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CME 미체결 계약 비중은 다시 하락하여 기존 레인지인 1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상대적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CME 대 비규제 거래소의 베이시스 간의 간극은 3월 초와 말에 프리미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후 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가속화 우려로 다시 디스카운트로 전환하여 계속 디스카운트를 유지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락장 속에서도 CME의 미체결 계약 비중이나 비규제 거래소 베이시스 간의 간극도 디스카운트를 유지하였지만 변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이 이전보다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크립토 펀드 운용 자산 규모는 어떨까요? 네, 크립토 펀드 운용 자산 규모는 작년 4분기에 625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610억 달러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운용 중인 크립토 펀드 자산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서 등락하면서 6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 지원 사업 현황 지표는 어떨까요? 지난 1분기 코인베이스 내 기관 투자자들의 상대적 거래량 기여도와 플랫폼 자산 비중은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기관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참여자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표를 종합해 보면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래퍼 자금과 같이 단기성 기관 자금 지표 같은 경우 매크로 리스크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전 대비 매크로 리스크 여파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과 자산 비중 증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크로 리스크 확대 때문에 단기성 기관 투자자 자금의 매도 압력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동향 외에 보고서에서 다른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2월 중순에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승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SEC가 4월에는 투크리움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를 승인한 데 이어서 5월에는 발키리의 선물 기반 ETF를 승인한 데 따라 현물 기반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높아지게 돼서 이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승인은 왜 중요한 거죠? 그동안 SEC가 승인한 선물 기반 ETF의 경우는 1940년 투자회사법을 기준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SEC는 현물 기반 ETF가 1933년 증권법을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승인 거절에 대한 주된 이유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ETF, 그러니까 현물 기반, 선물 기반 ETF에 대해서 다른 법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업계와 SEC 간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두 가지 ETF의 경우에는 1933년 증권법을 기준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선물 기반 ETF에 대해서 증권법도 적용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물 기반 ETF에 대해서 어떤 다른 법규를 적용하는 이중잣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면서 현물 기반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승인으로 현물 기반 ETF 승인 시점이 올해 안으로는 앞당겨질까요? 이전 리포트에서 예상한 대로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가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물 기반 ETF에 대해서 SEC가 갖고 있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물 기반 ETF 승인 기각 시에 SEC가 내세운 주된 이유는 제출 형식의 기준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의 시세 조작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미흡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SEC가 이번 승인에서 상당한 규모를 갖춘 규제 시장이 있다고 ETF 승인 이유로 언급했지만 이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국한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로 SEC의 현물 기반 ETF 승인 시점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빅 리서치 센터 RA 최윤영이었고 다음 시간에도 오리지널 리포트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